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리본부 PA 주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과 원자력 역할이란 UCC 공모전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은 원자력의 안전성 관련 내용과 탄소 중립과 원자력 역할 그리고 공모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원자력 안전성 관련 부분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저희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어떻게 전기를 발생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증기 발생에서 데워진 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터빈을 회전하게 됩니다. 그 터빈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제 발전기에 축이 한 축으로 몰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이 하나로 되어 있고 터빈 블레이드를 이제 증기가 돌리게 되면 이제 터빈 축에 따라서 발전기를 동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이 돼서 가정집이나 학교, 건물, 공장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 비율은 27.4%입니다. 석탄 발전은 이제 33.3%이고요. 신재생은 7.5%, 가스는 29.2%로 저희가 이제 발전량의 4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는 어떻게 생산되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물을 데우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 1차 측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원자로 건물 내에 1차 측 설비가 있습니다. 연료는 지금 이 원자로 내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2차 측 빨간색 부분은 헤루프로 되어 있어서 물이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하는 물은 이제 핵분열에 의해서 데워진 열을 물로 이제 전달을 해서 이 전기 발생이 실제로 전기를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 측 그 연료, 이제 핵연료에서 데워진 물이 이런 세간 튜브 사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튜브와 2차 측 물의 이제 열 전도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발생된 전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터빈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각 가정으로 송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 발생에 들어가는 물은 이 순수 대미호토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대미호토는 한번 데워진 물은 이제 해수에 의해서 식히게 됩니다. 이제 전기는 한 번 쓴 전기는 해수에서 식혀지고 그리고 다시 물로 분축이 된 다음에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네, 다시 물로 들어가고 1차 측에 의해서 데워진 전기는 다시 발전을 하게 되고 발전이 끝낸 전기는 이제 해수에서 누축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앞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좀 일본 원전이랑 다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때 있었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에서 직접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에 있던 이제 1차 측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외부로 이제 누설될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가하고 있는 경수로 원전은 지금 현재 1차 측 방사선 물질과 2차 측 비방사선 물질과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대표적인 친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에너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CO2 배출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IAEA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석탄의 경우에는 991g kWh당 시간당 이제 킬로와트당 9g, 991g을 배출한 반면에 원자력은 10g으로 이제 1% 정도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0MW 그 발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필요한 연료량도 0.002만 톤, 석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양의 연료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발전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차 측으로 말씀드린 이 원자로 내에 저희가 핵연료가 들어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핵연료,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누출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오중 방어 설비라고 불러지는데요. 연료 외부에 이제 연료 펠렛이 있고 그 외부에 이제 피복관이 있습니다. 이 피복관에 따진 연료를 원자로 내거든요. 여기가 원자로고 원자로 내에 이제 원자로 내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 용기가 25cm 탄소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부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CMP라고 보통 부르는 원자력 건물 내벽에 6mm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외곽에는 1.2m의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연료가 이제 외부로, 이 원자로 외부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벽을 뚫어야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운영 중에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부분에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저명한 해외 인사들의 발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 게이츠는 이제 탄소 발생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안 1000개의 시나리오를 MIT에서 분석한 결과 이제 경제적인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원전 폐쇄는 완전 미친 짓이고 폐쇄한 나라가 있어서 못했다. 그만큼 저희가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안전성이 조금 부족한 원전에 7조 원을 60억 달러를 투입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운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원자력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IEA 사무총장이 파티 피롤에 따르면 이제 한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원전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로우 사태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라별로 이제 각 나라별로 주요 나라별로 이제 원전에 대한 중요 정책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총 8기의 신규 원전 확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2.5배 발전 비중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 이제 국영 기업이었던 저희가 프랑스 전력공사를 완전 국영화하기 위해서 14조 달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14조 원을 14조 원을. 다음은 이제 벨기에 부분입니다. 벨기에는 원래는 이제 2025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 폐쇄 정책으로 선회를 하였고, 이외에도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원자력을 진흥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독일이 이제 탈원전을 올해 연말까지 3기를 탈원전 정책으로 탈원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기를 계속 운전하는 걸로 정책을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에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2010년에 탈원전을 이제 유보를 하고 2011년에 다시 탈원전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금액 전기요금을 보시면 2000년 이후에 229%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 비중을 낮추면서 해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에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원전을 중단을 했습니다. 원전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14년 전기요금 주거용 25%, 산업용 38% 상승하는 이제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만 정책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가스 아력 발전소나 가스 아력 발전소가 불시 정지로 인해서 예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불시 정지를 하다 보니까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27% 정도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예비율이 높게 유지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운전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네, 남겨주십시오. 먼저 계속운전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게 된 거는 신규원전 부지를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 우리가 탄소 중립 40%를 탄소 배출량 4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으로서는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운전을 통해서 계속 운전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운전 부분을 설명자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운전 부분은 일반 산업계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열차 같은 경우도 25년 내구연한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25년이 되면 이제 정기검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 연장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씩 3일 동안 연장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안전성 기준을 평가를 하고 안전이 만족이 되면 설계 수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 수명은 저희가 원전 수명이라는 다른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 게 이제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 40년 기준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저희가 40년 기준으로 설계했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안전성 증진 사항과 그리고 내부 설비 점검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전성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면 계속해서 운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네, 최초 운영 허가 기간. 그래서 저희가 설계 수명이 아닌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당시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운전이 가능한 허가를 받았는데 왜 굳이 40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력에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과 독점 금지를 근거로 제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에서 60년, 80년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디든 독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적인 이익도 보장을 하고 운전기간 보장해주기 위해서 40년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년만 딱 운전해야 되는 설계 수명이지 않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당초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그냥 40년 기준으로 받았고 현재 상태에서 평가를 한 다음 계속 운전이 가능하면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계속 운전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IAEA 주기적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런 14개 분야의 6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 국가가 계속 운전을 할 때 이런 안전성 평가를 수행을 하고 만족이 되면 계속 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은 미국 NRC 운영허가 갱신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요기기 수명평가와 방사능 경영량 평가를 미국에서는 수행을 하게 되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종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능 경영량 평가 세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계속운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해외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운전 심사 체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에 수반되는 저희가 계속운전 관련 운영 변경 허가서를 신청을 하면 원자력 안전위에서 이 두 가지 소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운영 변경 허가 기준에도 만족이 되면 계속운전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향후 10년 동안 추가로 운전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운전 이제 전 세계 계속운전 현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439기 중에 229기, 52% 이상이 계속운전 승인 상태고 그 중에서 40% 가까이가 계속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50% 이상이
원전 중립 원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전 발전의 좀 필요성 부분인데요. 네, 조금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탄소 저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 대비 1% 수준의 이산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전력 수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구조고, 현재 이제 보유된 이제 우리 연료의 저장 상태로서는 이제 에너지 수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2에서 3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수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현 상황을 보시면 에너지 의존도가 이제 평균 94.8%이고 OECD 대비해서 에너지 자금률이 매우 낮습니다. 33위. 네, 자금률이 매우 낮고, 현재 이제 코로나나 노후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는 등의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이제 50원, 60원대에 기저부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NDC 목표는 이제 2018년 대비 40%, 네. 2030년 대비, 2018년 대비해서 40% 이제 CO2 가스를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지금 현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 우리나라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은 국내 탄소 배출량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저탄소 에너지 중 이제 원자력 발전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에너지라고 하면 전자력과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간 계속 운전을, 우리 6기 기준으로 10년간 계속 운전을 한다면 국가 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제 우리 6기 안전성을 보시면 현재까지 이제 운영 기간 동안 상당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안전성을 증진해 왔고, 현재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에는 9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아래 예시는 저희가 현재는 추진 중이진 않지만 우리 천지 원전의 현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년 이상, 착공까지 9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신규 고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030년 저희가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원전이 필요하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부분입니다. 왜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과 제거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마지막 그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나무를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그게 이제 그 양들이 같아지면 탄소 중립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의 탄소 중립 노력은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이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선언과 함께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후 대응 관련해서 먼저 온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태양광에서 지구에 복사되는 태양광에서 이제 받은 이제 에너지를 지구에서 복사되는 열방사선이 대기 중에 이제 지구로 대기를 벗어나면서 대기 중에 흡수돼서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를
쉽게 말하면 이제 들어온 양보다 나간 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에너지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